안녕하세요. 모카 AS 뉴스 김한영입니다. 요즘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나 뭐 이런 데 보면 요런 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2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뭐 살벌할 때가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 30km였던 거 이제 20km로 딱 낮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30km도 느린데 20km면 어떻게 다니란 얘기냐? 술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면허 취소다. 이건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이거는 술이 아니고 뭔가 다른 거 마셔도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꼬리물기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해야지. 꼬리물기 단속해야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아니 운전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화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뭐 악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경찰청이 이 내용이 완전히 틀린 내용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보냈습니다. 진짜로 바뀌는 2026년 새로운 법규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2026년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일단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보시면 야 잠깐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AI로 만들었겠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으면 경찰청에서 팩트체크라고 참고자료까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쿨존 20km 제한, 여기 X표 딱 들어갔고 허위사실이라고 적었죠.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20km 이하로 변경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사실 스쿨존이라는 거 자체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일부 스쿨존을 가변으로 야간 시간에는 다시 스쿨존을 해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린 잘 모르겠고 손 안 댈래요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근처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도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지간한 아파트 주민들, 지역 이기주의로서 스쿨존을 오히려 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쿨존이 돼야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경찰청이 살펴보고 이건 의미 있는 스쿨존이다, 이건 의미 없는 스쿨존이다, 딱 잘라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이 30km라고 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여긴 30km로 가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꼭 30km라고 해서 제한속도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 앞 스쿨존은 30km라고 써있지만 저는 10km로 가요. 그 제한속도는 그 속도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면 처벌한다, 그 안으로 가라라는 얘기고,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된 길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X가 있네요. 전동 킥보드 규제,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대를 상향 조정한다, 요거 아니었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16세면 전동 킥보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속도를 낮춘다면 이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시속 15km만 갈 수 있어. 확고하게 딱 고정한다면 그러면 또 괜찮은 운송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걷는 속도랑 비슷한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은 사실 나오면 좋죠. 전동 킥보드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런 종류의 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적절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를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킥보드 규제 안 바꾼다 라고 얘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규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아니고요, AI 꼬리물기 단속 아니고요, 불법 주차 차량 연락처 확보 아니고요, 자전거 도로 즉시 견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거 도대체 누가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경찰청 기준 실제로 바뀌는 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2026년부터 바뀌는 도로운전법, 첫 번째,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필로폰이라든지 이런 걸 맞고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병원에서 받는 의약품 이런 것들도 먹고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제 같은 것도 처방했다가 잘못 먹는 경우도 있죠. 항우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흔히 먹기 때문에 이런 걸 먹었을 때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걸 먹고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측정 불응죄라는 것도 신설됐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는 있습니다. 근데 약물 측정 불응죄는 그동안 없었어. 약 드셨죠? 안 먹었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 드셨죠?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처벌받은 거야. 이상하죠?
게다가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약물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던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경규 씨가 약을 잘못 복용하고 운전했다가 사고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경규 씨가 드셨던 거 원래 먹던 약이 공황장애 약이었다고요. 거기다가 감기약을 추가로 또 먹었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공황장애 약과 이런 약들을 막 먹다 보니까 결국에 사고까지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주차장이 어딘지도 헷갈리고 내 차가 어떤 차인지도 헷갈리고 게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고 하니까 약 무섭다. 이런 법규 만들어진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거 두 번째, 상습 음주운전을 차단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때 별도 면허를 취득하게 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운전 취득기간이 다시 됐을 때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장치 있죠. 이 장치를 차에 붙여야 되고요. 불어야지만 시동이 걸립니다. 이게 장착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불어주고 내리면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이 불어주고 내리면 다시 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임수는 막아줄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 출장 갔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은 반드시 이걸 한번 불고 출발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에 음주운전 측정 장비가 들어있어요. 정말 음주운전은 꼭 근절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면허 갱신 기간이 변경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많은 분들이 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 몇 월 이렇게 돼 있죠. 12월 31일 전에만 하면 돼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무 때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아마 순진했겠지. 사람들이 계획성이 있는데 1년 내내 기간을 주면 1월 1일부터 적당히 이렇게 해서 미리 계획성 있게 중간중간에 많이 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방학 숙제도 계약 전날에 몰아서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갱신 언제 합니까? 다들 12월 31일 가서 해. 오늘 아마 가면은 저기 미어 터질 겁니다. 면허시험장 가면은 갱신하러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이래선 안 되겠다 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만료일을 자기의 생일 이후 6개월 후에 만료가 된다 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일이 제각기 다 다를 테니까 1년 내내로 좀 분산될 것이다 라고 법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잘 바꿨네요. 그죠? 2026년부터 바뀌는 거, 도로연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도로연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운전면허 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에서만 도로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아닌데요, 저는 집에서 했는데요. 하긴 했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신청하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면허학원까지 가서 거기서 연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학원 주변의 길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길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집은 골목에 있는데 여기 큰 길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생 중심으로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코스로 운전 강습을 할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실제 운전 경력을 검증해서 1종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보통은 2종 보통 면허 갖고 계시잖아요. 장롱 면허라도, 그러니까 면허증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1종 면허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무사고잖아. 사고를 7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네. 운전 잘하시는군요 라면서 1종 보통 면허를 줬는데요. 불합리하죠. 운전을 안 했는데 왜 1종으로 바꿔줘?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무조건 실제 운전 경력을 제출해야만 1종으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운전 경력은 어떻게 내느냐? 보험 이력으로 내게 됩니다. 보험을 얼마나 가입했는지를 보고서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데, 그런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다른 사람이 내 차 운전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만 하고 실제로 운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조금이나마 그 전보다는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경찰청은 이 정도를 발표했고요. 국토교통부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번호판을 바꿔요. 기존 필름 번호판 어땠습니까? 들뜨고 중간에 물 들어가고 곰팡이 쓸고 아주 못 봐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사식 번호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게다가 반사도 잘 안 돼서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반사식 번호판입니까? 라고 할 정도였어요. 유럽에서 보면은 번호판에 헤드램프가 비치면 저 멀리서부터 빡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저게 반사 기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걸 재귀 반사라고 해서 고양이 눈을 후레쉬로 찍으면 빛이 이렇게 쫙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알갱이들을 그 안에다 쫙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불을 딱 비췄을 때 불이 비춰진 그쪽으로
다시 반사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귀반사라고 해요. 재귀반사 알갱이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반사가 너무 잘 되도록 하면 과속 카메라가 갑자기 너무 빛이 많아서 제대로 글씨가 안 찍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사율을 일정량 이상이 되지 않도록 낮췄다고 하는 건데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아니 과속 카메라를 좀 좋은 걸로 바꾸면 되잖아. 그거를 옛날 카메라 때문에 그걸 안 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반사율은 당연히 높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전보단 좋아졌다. 그리고 전에 번호판이 막 일그러지고 보기 안 좋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러면 이 번호판을 떼어가서 제작소에 가져가서 교체해달라고 하면 교체해 줍니다. 아주 불편하고 아주 귀찮지만 어쨌든 교환해주긴 해준다. 애초에 잘 만드시지. 여튼 그리고 번호판을 보면 저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변조 방지라는 게 있어요. 위변조 방지가 있는 번호판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일본 번호판도 이런 거 없거든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유럽에도 없어요. 이게 왜 넣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변조 방지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있으면 그걸 누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위변조 됐나 이렇게 보나요? 돈 같은 건 위변조 방지가 있으면 보지. 근데 번호판에 위변조 방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파란 번호판에 보면요, 이거 뭐 위변조 방지가 어마어마하죠. 뭐 무늬가 뭐 잔뜩 있고 뭐 무슨 파란 번호판 진짜 의미 없다. 초록 번호판은 계속 하긴 하는 건가요? 초록 번호판도 요거 얘기가 많은데 좀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한민국은 8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번호판을 다른 색깔로 붙입니다. 야, 그거를 외국에서 봤을 때 좀 인정해 줄까? 뭐야, 8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이라고 고급 번호판을 붙여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라고 저렇게 주홍 글씨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국인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K컬처죠. K컬처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번호판에 그런 복잡한 거 다 빼고 반사 잘 되고 내구성 좋은 번호판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2026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외에도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맨날 바뀌는 우회전 방법. 요거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에 2024년 초에 경찰청이 배포한 요 자료를 보면 요걸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게 배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여기 보행신호 봐야 돼요? 아닙니다. 보행신호를 보지 마세요. 네모난 거 보행자들이 보는 신호입니다. 운전자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그란 신호만 보는 거예요. 파란불이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예 보지도 마세요. 동그란 신호가 빨간 신호면 일단 서는 겁니다. 일단 섰다가 두리번 보행자 없구나 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보행자가 있구나 라고 하면 서면 돼요. 그 사람이 빨간불인데 건너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보행신호가 빨간불인데 쟤 왜 건너? 빵! 이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가면 서는 겁니다.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네? 그럼 앞에 빨간불이면 일단 섰다가 가면 됩니다. 우회전하면 거기도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도 또 횡단보도 있죠. 보행자 신호 딱 봅니까? 안 봐도 됩니다. 보행자만 보는 거예요. 여기 보행자가 있나? 보행자가 건너나? 있으면 서고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일시정지조차 안 해도 돼요. 그냥 서행하고 통과하면 된다. 쉽죠?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은 이걸로 좀 종료. 내 앞에 있는 신호만 본다. 보행자만 본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번째 이야기.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쭉 서행으로 가면 안 돼요. 10km로 가도 안 됩니다. 여기 일단 서야 돼. 서고 나서 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야. 요거 위반해도 얼마든지 단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한번 서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물론 어린이 안전구역이더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 내가 파란불이면 여긴 횡단보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다가 파란불일 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차가 그냥 지나가도 되고 보행자가 오면 보행자가 무단횡단입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 거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거, 도로정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 꼬리물기입니다. 꼬리물기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앞에 불이 파란불이야, 좌회전이야, 뭐 등등등이더라도 사거리 안에 차가 막혀있으면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출발했어. 그래서 사거리 안에서 더 진행을 못해. 그 안에서 갇혔어.
이 간에서 갇혀도 그 자체로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경찰이 보고서 당신 딱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딱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막 티격태격합니다. 아이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식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했는데 보행신 오면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는 거죠. 그런데 가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칼같이 딱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만 있다면 사실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같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규칙에 불과합니다. 간단한 규칙이고 그 외의 것들은 서로 눈치로 서로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써야 되는 게 도로교통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요 앞에 차가 막힐 것 같으면 내가 좀 양보를 하고 더 막히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2026년부터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